재밌는 질문할게요. 과거 독재 정권은 임시정부 법통기성을 헌법 정문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계속 빼. 그럼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제5민주공화국 출발에 지음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임시정부는 싹 빼요. 아주 고의적이야. 그리고 구테타에서 만든 그 정권이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고 그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87년도에 뭐라고 집어넣어요?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구한 사회주의 민주를 개성해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다시 재건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그동안 주장했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성격하고 재헌헌법에 주장했던 민주공화국 성격하고 임시정부 주장했던 민주정부 성격이 달라요. 확연하게 틀려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의 오랜 민주의 꿈은 민주 플러스 공화국이에요. 그 상위 임시정부 관정에 보면은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을 대의훈련함이 정강 제1조야.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 평등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인 이건 세계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어느 나라도 헌법에다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쓴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공화국이야. 프랑스 연방공화국은 독일 연방공화국 그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썼어. 그 다음 3절 보면은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 빈부의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은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수저로 돼 있죠. 그건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인민으로서 국민의 자기 있는 자는 선거권 받기 사건이 있음. 요거는 여성 선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919년에 우리가 여성 선거권을 보장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1919년에 30세 이상만 보장을 했어. 그리고 1920년대 미국이 여성 선거권을 보장해요. 영국은 1928년이 돼야 비로소 여성들 선거권을 줘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남녀노소가 다 평등한 나라, 빈부가 없는 나라, 계급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추진하고 그거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민주공화를 하겠다는 게 1919년 4월 1일 서울 임시정부 수립 발표한 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법에 보면 민주제와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 수립한다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추진했던 이 민주공화국은 대의제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할 때 직계민주 얘기했죠. 그걸 가미한 걸 처음부터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민주제와 대의제 두 개를 동시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데 대표자들만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절대 권력 부패한다 그랬죠?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야.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대의제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의제를 뽑더라도 그 사람들 규제하고 통제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지 국내 말을 듣지.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잡은 자는 규제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국민의 힘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제3의 사회적 민주국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더 재미있어요. 이거는 1941년에 대한민국이 해방될 걸 예측하고 해방되면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들어놓은 건국강령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전국 아동학령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무역, 정기수, 대규모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 국유토록 구경을 함. 영화극장도 구경을 해. 저 무슨 얘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싼 값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공, 유공, 여서,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안노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이거 재밌어. 공인의 면별이요. 농업이나 공업인들은 전부 다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는 자력 경기를 나누는 원칙을 한다. 그 토지 분배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재헌헌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조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삼균주의에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삼균주의는 교육의 평등, 경제생활의 평등, 정치의 평등, 세 가지 사항이 평등해야지 비로소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은 1900년대 서구사회에서 공산주의 문제와 자본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듣고 나서 재헌헌법, 우리 전례에 있는 항산, 뭐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비추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한 게 조선문화의 삼균주의고, 그 내용을 가지고 1941년 건국을 만들었고, 이 건국강령을 기초로 해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거는 유진호 박사가 쓴 거예요. 유진호 박사가 재헌헌법을 기초한 사람인데, 재헌헌법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좌익 빠지고 중도 빠지고 우익만 모여서 만든 헌법이에요. 그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하였으며, 균등이란 말 나오죠. 여기 아까 임시정부법에 나오는 평등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보장해 정치적, 법률적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또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을 만들 때부터 정치적 민주국가와 사회민주주의국가를 지향했다. 제발 이해하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국감에서 논쟁된 거 사회적 경제 교과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누구의 꿈이었어요? 그 꿈은 만주벌파를 달리면서 무장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임시정부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럼 그런다고 치면 그 개헌은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평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를 만들어 간다. 즉 사회적 민주국가를 지향한다 라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약화시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5.16 군사정권이 말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무엇을 봅시다. 지원헌법에서 보죠. 그걸 싹 지워요. 그리고 84조에서는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를 보장되는 싹 지워요. 그럼 뭐만 남겼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박정희가 주장했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신자유주의 국가. 비슷한 거예요. 이때부터 자유주의 국가의 꿈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이걸 다 지우고 하나만 남겨 대무역 국가 통제해야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개정의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는 아까 얘기한 대제 말고 직접일 가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말을 한마디로 치면 먹고 살고 자는 걱정 없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누가 만드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통제해서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